안녕하세요, 여러분. 헛토깽입니다. 오늘은 제가 맑은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커버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다크서클과 잡티, 기미 이런 것 때문에 깨끗한 표현을 하기가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파운데이션 말고 컨실러와 코렉터를 이용해서 깨끗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주로 가려주는 용도로는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미샤의 104번 브러쉬입니다. 맥의 저렴이 컨실러라고 되게 유명해서 저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뭐가 상하지 않는 한 이걸로 꾸준히 쓸 것 같아요. 생김새를 보시면 맥의 컨실러 브러쉬랑 진짜 매우 흡사한데요. 옆에서 보면 약간 얄쌍하게 생겼죠. 눈 밑에 이렇게 컨실러 넣어주기에도 사이즈가 괜찮고 밀착감도 괜찮아서 되게 괜찮게 쓰고 있고요. 일단 컨실러 브러쉬들의 특징들은 인조모라서 이렇게 조금 텐션감이 있으면서 빳빳한 것이 특징입니다. 간혹가다 눈 밑 다크서클이나 잡티 부분들, 큰 면적들을 블렌딩 해줄 때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긴 브러쉬를 써주기도 해요. 이거는 리얼 테크닉스의 딜럭스 크리즈 브러쉬입니다. 눈 밑에 컨실러를 넣어줄 때 이렇게 둥글려서 써주기도 하고 큰 넓은 면적을 이렇게 크게 블렌딩 해줄 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주로 밀착감이 좋은 미샤 브러쉬를 주로 쓰고요. 전 부분이나 작은 미세한 스팟 부분들은 이렇게 작은 브러쉬들을 사용해줘요. 이쪽에 있는 두 가지 브러쉬는 안시 브러쉬인데 제가 쓰는 젤 아이라인 브러쉬예요. 이렇게 얇게 생긴 걸로 콕콕 찍어주기도 괜찮고, 저는 립 브러쉬인데 립 브러쉬로도 얼마든지 잡티들을 커버해주기에 브러쉬 사이즈가 되게 괜찮아요. 이건 제가 최근에 구입한 건데 화홍의 948번 브러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조모인데 미술용 브러쉬죠. 톡톡 넣어주기에도 괜찮고 이게 텐션감이 좋고 길이도 적당히 길어서 잡티 부분들을 커버해주기에 괜찮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는 되게 요즘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컨실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컨실러는 이렇게 액체형 타입, 그리고 이렇게 팟 타입, 펜슬 타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주로 평균적으로 자주 사용하시는 게 이렇게 공 타입으로 된 액체형 컨실러죠. 클리오의 에어리 핏 컨실러인데요. 매우 얇게 발려서 커버력이 좋아서 이것도 되게 휴대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팟 타입으로 생긴 컨실러입니다. 이거는 맥의 스튜디오 피니쉬 컨실러 듀오라는 건데요. 한쪽은 W10과 NC20 컬러입니다. 약간 피부가 밝은 톤에 어울릴 법한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주로 믹스해서 이쪽에 있는 상아색으로 조금 더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부분에 써주기도 하고, 이 컬러랑 믹스해서 약간 어두운 부분에 다크한 피부톤을 통보정해주기에 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발랐을 때 되게 쫀쫀하게 마무리되면서 밀착감도 좋고 커버력도 좋아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요. 다크서클이나 밝은 부분 밝혀줄 때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펜슬 타입입니다. 펜슬 타입은 제가 잘 쓰진 않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맥의 스튜디오 크로마틱 펜슬 크레용이라는 건데요. NC15하고 NW20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 펜슬 형식으로 돼 있어서 깎아서 쓰는 타입이고, 아주 미세한 스팟 부분을 이렇게 컨실러로 콕콕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크게 색칠 공부하시듯이 이렇게 눈 밑에 칠해주신 다음에 블렌딩 해주셔도 괜찮아요. 휴대성 면에서는 되게 괜찮은데 약간 조금 블렌딩 해주기에 어렵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펜슬 타입은 중요한 날이나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완벽하게 커버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는 날에 주로 사용해주고 있고요. 그럼 일단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 눈밑 다크랑 톤 보정 그리고 점 같은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코렉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렉터는 톤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초창기에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스틸라의 코렉트 앤 퍼펙트 팔레트라는 게 있어요. 컬러가 이렇게 진한 연어색부터 핑크색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밑에 두 가지는 파우더 제품이고요. 먼저 이 컬러부터 보여드리면 주황주황하면서 조금 연어색에 가까운 색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로 눈 밑 다크서클 칙칙한 부분들 있죠? 그런 어두운 톤을 보정해주기에 좋고요. 이거는 스킨톤에 좀 더 가깝죠? 이걸로 1차적으로 보정을 해주고 이 컬러로 그 다음에 얹어주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톤을 맞춰주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컬러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조금 더 옐로우 톤이 가까운 그런 컨실러죠. 이렇게 섞어서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섞어서 써주셔도 되고요. 사람들마다 피부 스킨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을 다양하게 쓰시는 게 아무래도 본인의 피부에 맞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주면 블렌딩도 되게 잘 되고, 일단 크리미하게 말려서 눈가 부분들 되게 조금 건조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가을 겨울철에는 건조함 때문에 피부가 쩍쩍 갈라지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죠. 그럴 때 이거 써주시면 괜찮고요. 약간 그린그린한 초록색의 컨실러도 있어요. 이 컬러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따구나 코 부분, 입 주변이 약간 빨갛게 올라올 때가 많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부분들 커버해주기에 되게 괜찮거든요. 보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색은 청색, 주황색은 남색, 초록색은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색이 상반되는 컬러가 있어요. 빨간색 쪽에는 그린톤을, 그리고 약간 누리끼리한 부분에는 조금 더 핑키쉬하거나 오렌지 톤에 가까운 그런 색깔들을 조금 컬러를 섞어서 조금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 오렌지 컬러는 색상이 너무 엄해서 이 오렌지 컬러랑 이 초록색 컬러는 피부에 잘 스며들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푸른빛이 도는 그런 보라보라한 그런 다크서클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오렌지 컬러를 믹스해서 이렇게 눈 밑에 얹어주시면 색이 푸른색이랑 오렌지 컬러가 대비가 돼서, 아까 제가 오렌지, 주황색은 청록색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색의 반대 효과를 이용해서 컬러 코렉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컬러 코렉팅을 마치고 나서는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팟 타입으로 눈 밑 다크서클을 좀 더 커버를 해주시고, 그 위에 볼 부분은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피니쉬 파우더 있죠? 약간 옐로우시한 컬러는 조금 얼굴 외곽선 위주로 조금 어두운 부분을 쓸어주고, 이 퍼플리쉬한 이런 연보라 파우더는 볼 중앙이나 코 부분, 이마 중앙 부분, 얼굴 중앙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해주시면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너무 바빠서, 육아 때문에 조금 바빠서 이렇게 컬러 코렉팅을 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눈 밑 다크서클 간단히 코렉팅해주고 그 다음에 컨실러로 마무리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이 스틸라의 컬러 코렉팅 팔레트는 조금 많이 크리미하고 밀착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꾸덕한 질감의 파 타입 컨실러를 소량 섞으셔서 텍스처를 한번 손등에 발라보시고 느낌을 한번 보세요. 그러신 다음에 피부에도 테스트를 해보셔서 본인에게 맞는 컨실러를 만들어서 써주시는 게 최고 좋고요. 그러면 먼저 눈 밑에 다크서클부터 커버를 해볼게요. 저는 오늘 이 바비브라운의 컬러 코렉터 제품을 써보겠습니다. 유명템이었는데 제가 써볼 기회가 없어서 스틸러 팔레트를 주로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 눈밑 주름 부각도 덜 된다고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잘 쓰는 미샤의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번 눈밑 다크를 커버를 해볼게요. 특히나 컬러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일반적인 동양인 피부에는 이 라이트 피치가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약간의 주황기도 돌면서 노란기도 살짝 돌아서 그 푸릇푸릇하거나 약간 진한 브라운 그런 다크에는 되게 제격이고요. 그러면 눈 밑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발랐을 때 밀착감이 되게 좋고, 일단은 약간의 쫀쫀한 감이 있으면서 적당히 꾸덕해서 컬러 코렉팅 용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커버가 됐죠? 지금 약간 주황빛이 조금 도는 컬러인데, 제가 다크를 살짝 보여드리자면, 전 다크가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눈 밑에 약간 브라운과 퍼플의 중간 그 어디쯤 되는 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눈 밑에 한번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밀착감이 좋지 않은 컨실러나 코렉터들은 이렇게 몇 번 터치를 넣어주면은 브러쉬 결자국 따라서 밀리거나 닦이거든요. 근데 이 바비브라운 코렉터 제품은 그런 거 하나 없고 바르자마자 바로 밀착이 됩니다. 브러쉬 자국이 남는 것 같으면 이렇게 살살 펴주시면 돼요. 펴주시고 이렇게 고정을 위해서 조금 두드려줍니다. 코렉팅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실러를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밀착되면서 건조될 때까지 볼이나 전 부분을 커버를 해볼게요. 먼저 제가 울긋불긋한 부분들이 많다고 했죠? 울긋불긋한 부분 커버해주기 위해서 여기 약간 초록색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붓을 크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퍼뜨려줍니다. 너무 많이 얹으면 또 뭉칠 수가 있고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소량 넣어주세요.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두껍게 들어가면 얹어지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가 다소 뭉칠 수가 있고 피부가 두텁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펴주시고요. 턱 밑이랑 이마도 살짝 들어갈게요. 지금 제가 피부가 울긋불긋한 부분들이 꽤 많아서 초록색을 많이 사용해 주는 거고요. 나는 피부가 홍조보다는 조금 더 다크서클이나 피부톤이 칙칙한 게 걱정이다 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스킨톤 컬러들을 섞어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스펀지로 두들겨 줍니다. 살짝 이렇게 두들겨 준 다음에요, 눈 밑에 다크서클을 한 번 더 컨실러로 커버를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색을 일단 코렉팅 됐으면 그 위에 이제 내 스킨톤과 유사한 컬러의 컨실러를 또 얹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맥에 있는 이 두 컬러를 섞어서 한번 얹어줄게요. 살살, 이때는 붓을 살살 얹어줘야 돼요. 너무 욕심을 많이 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발라주면 눈 밑에가 커버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먼저 터치를 한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블렌딩 터뜨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터치를 한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이렇게 터뜨려 주시면 돼요. 눈 여기 위부터 들어간 게 아니라 살짝 눈 아래쪽 조금 간격을 1cm 정도 두시고 터치를 들어가세요. 터치를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퍼뜨려 주시면 돼요. 여기 아래쪽 위쪽으로 퍼뜨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양 조절이 되면서 퍼뜨려지니까 그 점 유의하시면서 커버해 주시면 되시고요. 눈 밑에 주름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피부가 건조하셔서 컨실러나 코렉터를 얹어줬을 때 눈 주름에 낀다든지 그런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먼저 눈 밑에 아이크림을 먼저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쫀쫀한 제형의 컨실러나 코렉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오히려 이런 봉 타입의 컨실러들은 눈 밑 주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제가 겪은 적이 있거든요. 차라리 하이라이터 부분이나 기미 같은 옅은 부분들 가려줄 때 주로 사용을 해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나 아니면 점 같은 부분은 파 타입을 주로 사용해줍니다. 다크가 있는데 매우 되게 진하고 검푸르타 하시면은 이런 라이트 피치보다는 피치 계열이 있어요. 이것보다 좀 더 주황주황한 피치 계열이 있는데 그 컬러 중에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다 하시면 이런 주황색 컬러 있죠? 주황색 컬러랑 이 컬러 이런 스킨톤과 유사한 컬러를 이렇게 믹스해서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위에 이제 파운데이션 얹어주는 거예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펜미크라스 랩스를 써줄게요. 스펀지로 이렇게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코렉팅을 해준 다음에 위에 얹어지는 파운데이션이 너무 얇거나 너무 촉촉하거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얹어주시면 커버가 완벽하게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쪽은 제가 스펀지로 할 거고요. 왼쪽은 브러쉬를 사용해 줄게요. 스펀지로 마무리해 줍니다. 좀 더 완벽하게 피부톤을 보정하면서 커버를 할 수가 있죠. 촉촉한 것보다는 약간 세미 매트에서 매트 제형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 얹어줬고요. 약간 이제 톤 보정이 된 상태에서 해주니까 피부가 훨씬 조금 더 매끈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 같은 부분들을 커버를 해볼게요. 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파운데이션 한번 얹어주고서 여기 점 여기 하나랑 여기 볼따구 점이 있어요. 이런 스팟 같은 부분들은 이렇게 큰 넓적한 이렇게 면적이 넓은 브러쉬로는 택도 없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홍의 1호 같은 요 정도의 사이즈를 써주셔야 돼요. 가리실 부분이 있으면 그 가리고 싶은 부분의 면적만큼 사이즈가 맞는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완벽한 커버를 해주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평소에 로라메르시의 이 제품을 썼었거든요. 카미플라지 컨실러인데 저는 2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건 제가 일부러 그 뚜껑을 덮어놓은 건데
매우 꾸덕한 질감의 그 컨실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옐로우 톤에 가깝고 이거는 주황 톤에 가깝죠.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써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걸로 눈 밑 다크서클을 커버해주고 그 다음에 이 컬러랑 믹스해서 스킨톤을 맞춰준 다음에 또 얹어주기도 해요. 한번 이렇게 찍어줍니다. 찍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굳혀야 돼요. 굳히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쪽에도 한번 얹어줄게요. 여기 점이 하나 있죠? 이렇게 컨실러를 얹어준다는 생각으로 아주 살짝만 얹어줍니다. 커버가 됐어요, 지금. 여기랑 여기 지금 살짝 건조시킬 때까지 눈 밑부분이랑 파우더를 들어갈게요. 눈 밑에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 해줍니다. 여기에 또 파우더를 과하게 얹어주시면 눈 밑에 주름이 더 심하게 부각될 수도 있고 건조감이 금방 올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얹어주세요. 아주 세팅을 고정을 딱 해줍니다. 여기 커버한 부분 있죠? 커버한 부분 점 2개 부분을 파우더를 한 번 더 처리를 해줍니다. 아주 살짝이요. 살짝 파우더 처리해준 다음에 대신에 여기에는 스킨톤과 어우러지는 컨실러를 한 번 더 2차적으로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살 그냥 얹어준다는 생각으로 긁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살살 해주세요. 그러면 커버가 싹 됐죠? 또 이게 여러 번 붓질을 하게 되면 또 다소 벗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에 끝냅니다. 이렇게 끝내주시고 마무리는 스펀지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또 파우더 처리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살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커버가 이렇게 됐어요. 커버가 거의 다 됐죠? 저는 나머지 메이크업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하고 왔고요. 오늘 피부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응용해 보셔서 꼭 메이크업 하실 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콕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네요. 안녕!